차기호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지금 1강 힘과 운동에서 지난 시간에는 공중에 던진 물체의 운동을 공부했습니다. 물체를 공중에 던지면 그 물체가 지나가는 경로가 무엇을 그리냐면 포물선을 그립니다. 오늘 그래서 그 포물선 운동이 되는 것을 이제 식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공중에 물체를 던진 그런 운동을 할 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용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걸 이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중에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기준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걸 봤죠. 처음에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로 던지면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그랬죠. 아래로 던지면 아래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을 서로 다르게 할 것 같으면 힘을 표시하는 게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에 던진 운동이 포물선이 되는 것을 보이기가 제일 좋은 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로 던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스듬하게 위로 던진 일반적인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공을 던지는데 수평면에서 위로 각 세타를 이룬 방향으로 처음 속력이 V0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물선이 되는 걸 보이고, 또 공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이제 구해보고, 그 다음에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도 이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히 위로 던질 때는 우리 어떻게 기준계를 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맨 먼저 이때는 이제 내가 지금 던지는 그 위치를 바로 원점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던진 공의 위치를 원점으로 정해놓고 수평 방향으로 플러스 X축 방향, 그리고 위쪽으로 던졌으니까 위쪽이 플러스 Y 방향.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그때 이 던진 방향이자 이렇게 던지는데 속력, 다시 말하면 처음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죠. 속력은 V0로 이제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 X축에서의 각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세타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시간이 T만큼 흘러갔을 때 X좌표가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좌표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맨 먼저 할 게 뭐냐면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죠. 어떤 힘입니까? 이 공에는 지금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는데 중력은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자,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의 운동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운동을 구하면, 자, 이 힘의 수평 방향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가속도는 0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는 어떻습니까? 저 속도의 X축 성분이니까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0는 우리 어디다 놨습니까? 원점에 놨죠. 그래서 X0도 0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구하냐면 이 물체의 이 속도의 X방향 성분, 그리고 위치 XT 이 두 개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VXT를 구하려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어떤 거 이용합니까? 네, 여기 첫 번째 거 이용하면 되죠. 근데 요거 지금 가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V는 처음 속도하고 같은데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X축 방향 성분이 V0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VXT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일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T를 구하려면 이제는 여기서 어떤 식을 이용해야지 되겠습니까? XT 구할 때는 요거 두 번째 식 구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식에서도 역시 A는 0이고 V0는 0이 아니고 X0는 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T는 V0 코사인 세타하고서 요 V0에 있는 거 V0 코사인 세타하고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2번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Y좌표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연직 방향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mg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질량으로 나누는데 아랫방향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VY0는 저 처음 속도의 Y축 성분 V0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0는 원점 0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VYT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합니까? 네, 첫 번째 걸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G지요. 그래서 VYT는 마이너스 DT, GT 더하기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3번식이고, 자, YT를 구할 때는 우리 어떤 거 이용합니까? 네, 요 두 번째 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YT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V0 사인 세타의 T 이렇게 해서 이게 4번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이제 이 궤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X 좌표하고 Y 좌표를 T로 표시했죠. 궤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T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식과 4식으로부터 T를 소거하면 그러면 이 물체, 이 공이 그리는 궤도를 X좌표와 Y좌표로 표현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2식에서 T를 이제 X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를 요 4식의 T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T자리에다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여기 또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여기 이제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 X 제곱 더하기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Y는 X에 대한 2차식이면 그게 바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포물선을 나타내는 거죠. 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봐서 이 포물선이 어떻습니까? 위로 뽀쪼간 이런 포물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아냐면 이 운동이 바로 어떤 운동이었어요?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그래서 2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은 항상 포물선을 그린다. 꼭 공중에서 던진 물체의 운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등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그게 2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포물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자기학에서 균일한 전기장에서 이제 전하는 어떤 힘을 받냐면 일정한 힘을 받습니다. 일정한 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때도 이제 전자는 또는 전하는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한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공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높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가장 높은 조건, 그러니까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제 그 속도를 구하죠. 속도의 Y성분, 속도의 Y성분이 0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조건으로부터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요 시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1은 요거 그대로 풀면 되니까 T1은 뭐가 되냐면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최고점에 올라갈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Y에다가 T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5에서 구한 시간을 4에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최고점까지 이르는 높이 Y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1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T1에다가 아까 한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다 계산했더니 Y1은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걸 이용하면 좋냐면, X좌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죠. 그래서 우리 X좌표 구한 게 어디에 있냐면, Y좌표로, 땅에 떨어지면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Y좌표가 바로 4식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T2를 Y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Y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4식에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2차식인데 T2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T2로 잡아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T2 곱하기 가로한 이렇게 됐으니까 T2에 대한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뭐가 나옵니까? T2는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T2는 G분의 2V0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T2는 제로는 바로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땅에 다시 떨어진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아직 던지기 전 시간이죠. 그래서 이 T2는 빼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최고점까지의 높이 아까 우리 구한 게 바로 얼마였냐면 G분의 V0 사인 세타였습니다. 근데 다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G분의 2V0 사인 세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지면에 다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의 딱 2배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의 시간하고 내려올 때의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았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x니까 x의 t자리에다가 바로 그 t2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서 구한 t2를 저 2식 x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6식에 구한 t2를 이제 2식에 대입한 것이 바로 수평 도달 거리니까 x t2를 구하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한 번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우리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 이런 공식 압니까? 모릅니까? 자, 알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딱 해놓을 것 같으면 세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이 V0가 딱 정해져 있으면 세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평 도달 거리가 이제 달라지죠. 근데 사인 세타는 값을 어디서부터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언제가 제일 큽니까? 사인 2세타가 1일 때가 제일 큰데 그 사인 2세타가 1일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2세타가 90도일 때죠. 그러면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는 45도일 때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 무엇을 아냐면 V0가 딱 정해졌다고 미리 정해졌다고 하면 세타를 45도로 쏠 것 같으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다. 다시 말하면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던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이 이제 얼마라는 걸 알면 그때 던질 때 어떤 각도로 던져야 되겠어요? 45도로 던져야 제일 멀리 나가겠죠. 90도로 던지면 하나도 안 나가죠. 그 다음에 0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0도로 던지면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90도로 던지는 것이 45도로 던지는 것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중에 던진 물체를 무엇으로 구분해서 부르냐면 처음 속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준계를 이렇게 이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고서 그럼 처음 속도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V0는 Vx0 x 햇 더하기 Vy0 y 햇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Vx0는 x축 방향의 처음 속도 성분, Vy0는 y축 방향의 처음 속도 성분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공중에 던진 물체를 그냥 위로 이렇게 던진 물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거 위로 던진 물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Vx0가 0입니다. 그리고 Vy0는 0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만히 놔두는 물체,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놓는 물체, 가만히 떨어뜨리는 물체,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초속도가 둘 다 0인 경우입니다. Vx0도 0, Vy0도 0. 그 다음에 아래로 좀 던져서 떨어뜨리는 문제, 그게 이렇게 밑으로 한 거,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하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Vx0는 물론 0인데 Vy0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0보다 작다고 하는 건 아랫방향으로 처음 속도 아래로 던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요거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했는데 요건 어떤 경우입니까? Vx0가 0보다 크고 Vy0도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거 던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Vx0는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옆으로 던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Vx0.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Vx0는 이제 0보다 큰데 Vy0는 0인 경우죠. 옆으로 던졌습니다. 수평 방향 옆으로 던진 거.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던진 거. 이건 바로 뭡니까?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이건 Vx0는 0보다 크고 Vy0는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전부 어떻습니까? 저 첫 번째는 Vy0는 0보다 큰 거, 이건 Vy0는 0인 거, 요건 Vy0는 0보다 작은 것인데 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왼쪽 거는
요거는 Vx0는 0인 거. 전부 세 개가 다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Vx0가 다 0보다 큰 것인데,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건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처음 두 번째,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을 우리 교과서 중에서 일부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다 쓰는 명칭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이 자유낙하 운동,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것도 일부 교과서에서 바로 요거를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바로 세계적으로 이제 교류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놓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용이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유에는 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유입자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 비교하면 좋은데, 자유입자 운동은 어떤 거냐면 프리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파티클은 어떤 입자를 말하냐면 아무 힘도 받지 않는 입자를 우리가 프리 파티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입자 운동하면 프리 파티클 모션인데, 이 프리 파티클 모션, 입자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어떤 운동합니까? 등속도 운동하죠.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고 직선 운동하죠. 그래서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면 어떤 관성 기준계에서도, 관성 기준계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성립하는 그런 기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성 기준계에서는 프리 파티클은, 자유입자는 항상 어떤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항상 직선 운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자유낙하란 뭐냐? 프리 폴이란 어떤 운동을 얘기하냐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력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는 만유인력인데, 우리 또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중력을 이제 중력이라고 말하는 걸 지상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그 만유인력, 요 지상에서 만유인력을 어떻게 근사적으로 표시하냐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일정한 mg로 표시되는 거 있죠. 이걸 특별히 중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미 이런 데서는 그걸 중력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웨이트라고 부르고, 이 그래비티, 이런 만유인력,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만유인력인데, 이 만유인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프리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경우냐면, 프리폴 모션은 만유인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고, 근데 이 만유인력만 받고 또는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은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그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기준계가 있으면 그 기준계 속에 있는 물체는 그 기준계 내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제 체중계가 있으면 체중계에 오르면 그 체중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표시되죠. 근데 엘리베이터 줄이 딱 끊어졌다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자유낙하하죠? 그럴 때는 그 체중계 눈금이 어떻게 됩니까? 딱 0으로 되죠.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기준계 내부에서는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폴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은 물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유낙하 운동 중에서 어떤 특별한 처음 속도의 얘기인데, 처음 속도, 가만히 놨다는 뜻으로 이제 자유낙하라는 이름을 붙이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어떻습니까? 맨 꼭대기에서부터는 자유낙하하는 거죠. 이게 이 맨 꼭대기에서는 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면 자유낙하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은 어디서나 자유낙하 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그 의미를 살려서 이걸 이용한다면, 자유낙하 운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건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중력만 받죠. 지구가 잡아다니는
달의 운동, 행성의 운동, 별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자유낙하 운동인데,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상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면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도 받지만 어떻습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력을 받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공기의 저항력이 중력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근사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진공 속에서는 공기의 저항력이 없겠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진공 내에서 물체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이제 운동하지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냥 힘은 mg 하나만 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mg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거 다 자유낙하 운동으로 푸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비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다른 힘이 매우 작으면, 그러면 다른 힘은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움직이더라도 자유낙하 운동으로 기술할 수 없는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빗방울의 운동이 되겠어요. 빗방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이제 땅에 도달했을 때, 비가 땅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비 맞죠? 비 맞으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빗방울은 등속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가지고 이놈이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력이 굉장히 작아서 공기 저항력이 중력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것 같으면 낙하산은 등속도로 내려옵니다. 이 낙하산은 그 낙하산에 의한 저항력이 중력하고 같아가지고 이렇게 등속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비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다른 힘이 매우 큰 운동, 빗방울이나 낙하산 운동 같은 것은 이건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자유낙하 운동이란 우리 국제적으로 맞는 뜻이 뭐냐면 단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 이건 가만히 놓았건 내가 던졌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던진 후에는 어떻습니까? 내 손을 떠나가면 그때는 중력만 받고 움직이죠. 인공위성도 중력만 받고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쐈습니다. 로켓을 쐈는데 분사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유낙하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분사를 딱 멈추면 그때부터는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언제 더 재밌게 되냐면 무중력 상태를 우리가 배울 때 더 재밌게 됩니다.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 얼핏 생각하면 저 우주 한복판에 별들이 굉장히 멀리 있을 때, 저 주위에 질량은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무중력 상태라고 이제 얘기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우리 뭘 아냐면 지상에서도 무중력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무중력에서 견디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어떻게 무중력 상태를 만드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베이터의 끈을 딱 끊어버릴 것 같으면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그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 운동이 이제 그 지상에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포물선 운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제대로 이용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